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 텐데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강서구 전처살인 사건 그 피해자의 딸이 나와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폭력단적 여성이 순원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실질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무효할 거다.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어플로 신고를 해라.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피해에 대한 집중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여러 법의 협정 그리고 사회의 반감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이게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속적인 폭행 속에서 어렵게 결심을 했던 그 사람들은 뭔가 제도를 선택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강서구 전처살인 사건 그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의 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앞서서도 신고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제도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신고를 했었을 때는 어머니가 얼굴이 부어서 맞아서 네. 주름이 없을 정도로까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2시간 만에 훈방이라고 하지 그냥 저 뭐 집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와서 또 제 가족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었고요. 네. 그 이후 2016년에 또 신고를 했었을 때는 이제 협박을 했던 겁니다. 살해 협박을 했는데 그때도 아니 이 살해 협박만 있었지 뭐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겨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사실가 만에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를 안 시키고 가능하면 가정 내에서 회복을 하라는 게 아직도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가정폭력 사범을 들고 왔었을 때 제가 뭐 불구속 구속만 가지고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구속 비율도 거의 1%대에 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구속을 안 시키더라도 예.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한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하면 일정하게 정확하게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관계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가해자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가해자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것도 설령 떨어져 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 법적으로도 500만 원 미만입니다. 과태료. 근데 실제로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과태료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의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 과태료가 무서워서 접근을 안 그러니까 할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제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폭행했으면은 상당히 크게 묻지 않습니까, 죄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도 하고 네.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일단 떨어져 있잖아요. 네. 가족 사이에 폭력이 벌어지면 폭력이 벌어졌는데 잘 회복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 사건 중에서 이 관계가 파악된 사람들 중에 한 30%가량이 연인이었거나 아니면 배우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다가 범죄가 중해지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르는데 그걸 못 막고 있는 겁니다.